목차는 프로젝트 소개와 사용 기술, 시스템 구조도, 주요 기능, 기대 효과, 향후 계획, 질의응답 순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네, 프로젝트 소개인 폴리팜은 학교 이름인 폴리테크닉과 팜의 합성어로 IoT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공장으로 접목을 했습니다. 스마트팜이 요 근래에 참 많이 유명해졌죠. 원래는 공장식으로 많이 운영하다가 개인화로 많이 했는데 저희 조는 이걸 어떻게 소규모로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천착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그 투자전문회사 마켓앤마켓에서 2020년에는 보고서를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대로 인용해서 낸 자료였는데요. 파란색 선은 2020년이고 빨간색 선은 내년인 2025년 예상 경제치를 추산한 자료입니다. 정밀농업 같은 경우에는 11.6%가 상승을 했는데 이 규모가 달러 규모인 걸 생각하면 굉장히 큰 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세계의 규모고 국내 규모는 저 정도까지 가파르진 않습니다만 적어도 비슷하게 우상향치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리고 스마트 그린하우스와 정밀농업 측면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변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는데 요즘 상품농업을 관심 있으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노지 재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하우스 재배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 추세는 기업농 측에서 건물 하나를 지어서 수직농업으로 계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가 접목했던 건 만약에 재배하고 관리를 기존에 할 수 있다면 이거를 어떻게 연결을 해서 개인이 판매까지 3박스를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게 저희 주제였습니다. 판매, 재배, 관리를 솔직히 할 수 없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은 최소 한도로 구현을 할 수 있을까가 저희 조의 주제였습니다. 사용 기술은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모두 합쳐서 자바스크립트, JSP, 아두이노, 블루투스, 코틀린, 아파치 톰캣, 라즈베리 파이, MySQL 이외에도 플라스크 같은 서버 앱이 들어갔고요. 시스템 구조들입니다. 저희는 처음에 설계했던 건 라즈베리 파이가 머리를 담당하는 중앙 통제식 설계였습니다. 그래서 장치는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친구가 다 담당을 하고 LED와 온스파, 토양습도 같은 센서 값을 읽어드리면은 이쪽으로 가서 나중에 웹에서는 웹사이트에서 판매자 정보도 얘가 검색할 수 있게 하고 앱에도 가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하다가 나중에 안 정보였는데 저희가 샀던 HR06이라는 블루투스 모듈 자체가 다대일 페어링이 안 되는 제품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대로 됐더라면은 양방향이 되어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기기 문제상 반이중 통신으로 구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설명을 또 드릴 테지만 그래서 첫 번째 개선 사항으로는 모듈 자체를 와이파이로 바꿔서 완전한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목표가 있고요. 덧붙여 온실 장치 서비스 흐름도입니다. 아두이노가 작동된 상태에서 기본적으로는 자동 모드로 계속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한 이 토양 습도와 온도와 습도 기준은 타대학 축약술 대회 논문에서 발표했던 상추 기르는 논문이었고 뒤에도 보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상추가 있는데 표현이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한 달 정도 생존한 상추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택을 살아서 매해마다 농작물을 조금씩 키우고 있는데 환경이 늦가을이라 그런가 생장이 좀 늦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장치 자체에서 얘네가 계속 살아있다는 거는 어떻게 시간상 검증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죄송합니다. 블루투스 모드로 수동이 들어간다면 온도 습도 값을 전송받고 급수와 LED를 온오프 할 수 있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LED를 이제 천장에 있는 생장 LED와 기본으로 켜놓으려고 했던 저 원형 흰색 LED가 있고요. 이 둘은 실내형 장치이기 때문에 24시간 항상 작동하는 것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급수는 5V짜리 기본 급수 장치를 모터로 삼았고요. 물이 조금 이렇게 주룩주룩 내리기는 하는데 저희 토양습도 결과 충분히 적실 수 있을 만큼 내리고 있습니다. 급수를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장면입니다. 측면에 있는 환풍기와 LCD는 습도가 일정 이상일 정도에만 작동을 하고 있고요. LCD는 기본 상태에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게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정보를 따로 앱으로 빼오자고 했던 게 저희의 계획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웹을 어떻게 만들었냐 보여드리고 싶은데 회원가입 창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 찾기 기능이 있고 이거는 이메일 이전 코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연결되어 있진 않아요. 웹을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상품을 할 수 있겠다고 예시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웹 상품 목록 같은 경우에도 검색을 하면은 나오도록 되어 있고요. 빨간색으로 확대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에서 검색 기능을 들어가면 결제 API를 사용해서 현재 카카오톡과 토스로 결제 가능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웹캠 하나를 설치해서 이거는 와이파이 모듈로 해서 작동해서 됐었던 첫 장면을 스크린샷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 갓 만든 앱인데 기능은 정말 간단합니다. 실내 정보를 볼 수 있고 LED와 급수를 온오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정보 같은 경우는 페어링 됐을 때 기준으로 최상위 정보 3개가 건너오고 현재는 단위수를 36,000 1시간으로 설정해서 1시간 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밑은 15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제 보면서 어떻게 되나 설정한 거였고요. 예를 들어 앱이 켜질 때는 이런 느낌으로 켜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잘 안 보일 텐데 급수 LED 온오프 같은 걸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장치가 작동을 하고 급수는 잘 안 보이시죠? 급수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편의성 확장과 규모 확장 가능성, 효율적인 자원 관리와 기술 확산을 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스마트팜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것은 효율적인 자원 관리가 많습니다. 앞서 A발 1초에서 발표된 수경 재배가 가장 극한 값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생각에 모바일 앱을 꼭 넣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편의성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세상 모든 게 관심만 있다면은 할 수 있는데 편의성 하나가 충족이 못해서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직접 만약에 웹을 들어가는 것보다 스마트폰에서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면은 유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고 규모 확장 가능성은 플랫폼을 만약에 최소한도로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면 하나하나 덧붙여가면서 확장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기술 확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그냥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괜찮은 기술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넣어봤습니다. 향후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쓰고 있는 블루투스 모듈의 기기상 한계 때문에 다대일 페어링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시간 양방향이라는 말은 적어놓지 못했고요. 아니니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그때그때 받아오는 반이중 통신의 형식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일단 저희가 한번 블루투스로 구현을 해봤기 때문에
와이파이 모듈로 연결을 한다면은 더 나은 제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연결성 향상을 위한 서버 보강. 사실 저희가 장치를 만들고 따로따로 만드는 거는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품을 그렇게 많이 들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가장 힘든 게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이 세 장치를 하나로 엮으려는 작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난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 돌파했다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 아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강해야겠다는 작업이 있고요. 그리고 온실 장치는 뒤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크고 좀 괜찮은데 사실은 너무 큽니다. 이 정도로 크지 않아도 좋았겠다는 생각을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사실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실 장치 같은 경우도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 청량을 좀 더 하더라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의응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민이가 질문 안 하면 질문 못 하는 거 아니야? 아무도 안 하는 거 아니야? 예. 너무 이제 기술적으로 너무 훌륭하셨는데요. 이제 궁금한 거는 창업을 하실 건지. 아, 스피노프 창업 말씀하시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일단 그런 역할극을 한다고 생각하고 임하긴 했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아까 향수를 판매하는 걸로 나왔잖아요. 네네네. 이 기계를 팔 건지 향수를 팔 건지 이제 그런 것도 궁금했었고. 만약에 저희가 스피노프 창업을 기획한다면 저희는 이 제품을 파는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또 이제 쭉 발표를 봤는데 여러 가지 팀이 다 하나로 묶이면 좋은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아까 방제 시스템에서 이제 표현했던 요즘에 스마트폰들이 대부분 공장용으로 그 자율주행으로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접목되면 하나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창업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뒤에 후배님들이 혹시 내년 캡스톤 프로젝트 할 때 저희처럼 좀 이렇게 크게 판을 벌리고 싶다 하면은 그냥 학교에 오래 계실 생각을 해달라고 조언 아닌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굉장히 자주 나왔습니다. 공휴일에도 나왔어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지? 그 식물이 성장을 하려면은 물이랑 햇빛만이 아니라 뭐 칼륨이라든가 질소라든가 이런저런 영양소가 필요할 텐데 흙에 있는 게 혹시 그거에 대한 거는 안 들어있는데 나중에 추가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뭐 흙은 그래서 그 시중에서 파는 상토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래서 저희는 달주기로 분갈이를 했거든요. 흙을 새로 바꾸는 형식으로. 근데 만약에 규모가 커진다면은 그 스포이드형 비료 아시나요? 액상 비료. 그거를 꽂는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은 해봤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거를 꽂는 주기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줄 방법을 좀 확인을 해보시는가 해서. 네. 그런 식으로 아마 기기가 확장이 되어 가겠죠.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AI랑 접목합니다. 예. 아까 발표를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A반인 쪽분께서 이제 하시던 것처럼 이제 수경 재배가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셨던 대로 효율성이 극한 거잖아요. 영양분을 주기에도 훨씬 더 수월하고 혹시 그쪽으로 다 혹시 변경할 수 있는 변경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왜 수경 재배를 하지 않으셨냐 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먼저 들었어요. 스마트팜을 하려고 했는데 그 생각까지 있었는데 수경 재배를 하자 했는데 이미 수경 재배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이것까지 겹치면 안 되겠다 해서 저희는 흙 재배로 결론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걸 발전시켜 나간다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그쪽으로 수정을 하실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그래서 저희는 흙 재배를 했고 제가 텃밭 소소하게 그냥 농사 경험자라 그냥 재밌게 하긴 했는데 만약에 정말 진지하게 창업 의도를 갖고 컨베이어식으로 돌린다면은 제 생각에 흙 재배보다는 수경 재배가 더 알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무게나 이송 비용.
LED는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큰 차이는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있는 그냥 백색광 LED랑 식물 생장 LED 치면 보통 사람들이 이게 실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실내 조명으로 쓰려고 좀 알록달록하게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 두 개를 썼습니다. 생각보다 그 화장에 큰 차이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빛의 양이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종마다 이제 빛의 양 같은 게 필요한 게 있어. 그 혹시 그 빛의 양이 조절될 수 있는지. 아, 광량 조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광량 조절도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역량으로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온도, 습도, 토양, 습도 일단 이 세 개로 조절해 나가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아, 좋은 질문이네요. 실제로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했던 스마트팜 관련 기록을 보니까 광량 조절이 가장 첫 번째로 나오더라고요.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없다면 발표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